세종대왕, 이처럼 위대한 성군에게도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어야 했던 지독하리만치 아픈 슬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그의 첫 딸이자 지극히 사랑했던 자식, 정소공주의 짧지만 눈부셨던 삶,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사건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세종대왕의 마음에, 또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 어떤 깊은 울림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왕실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위대한 군주의 인간적인 고뇌와 뜨거운 부성애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왕의 딸이라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한 인물의 서글픈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역사 속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묻게 하죠. 이처럼 정소공주의 짧은 삶은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조선 초기 왕실의 가치관과 한 시대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각도로 탐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져 있던 세종대왕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는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종대왕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진 첫 딸, 정소공주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시간은 1482-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충녕대군이었던 세종과 그의 아내 소헌왕후 심씨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선 왕실의 첫 공주 정소공주가 태어난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부부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을 겁니다. 왕위 계승을 위한 아들의 탄생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부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생명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들썩였을 테죠. 왕실에 처음으로 찾아온 딸아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어린 정소공주는 궁궐 안에서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뛰어놀았다고 전해집니다. 아직 어리던 충녕대군 부부에게 첫 딸은 그야말로 희망이자 기쁨의 상징이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된 세종은 누구보다 정소공주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훗날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엄격한 국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어린 공주를 직접 안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궁궐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한 아이의 따뜻한 아버지로서 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죠. 첫 딸에게 쏟아지는 지극한 총애와 기대는 어린 공주의 삶을 더없이 밝게 비춰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의 딸이 아니라 세종과 소헌왕후의 깊은 사랑이 빚어낸 첫 결실이자 왕실의 미래를 밝히는 순수한 희망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처럼 찬란한 시작과 함께 정소공주는 조선 왕실의 첫 공주로서 모두의 축복 속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시작 뒤에는 공주라는 숙명이 주는 또 다른 삶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 정소공주 또한 왕실의 일원으로서 일반 백성의 아이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죠. 그녀는 마냥 뛰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녀들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왕실의 예법과 품위를 익히며 미래의 국모나 왕비를 보필할 공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했습니다. 왕실의 첫 딸로서 그녀에게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국가적인 기대와 역할이 부여되었던 것이죠. 조선 초기 왕실의 공주들은 왕조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훗날 정략적인 혼인을 통해 왕실의 외척 세력을 형성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기도 했으니까요. 사랑받는 딸이기 이전에 그녀는 이미 왕실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예쁘게 자라던 정소공주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들고 맙니다. 8살, 한창 밝게 뛰어놀며 세상의 모든 것을 궁금해할 나이에 그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게 되죠. 어린 공주의 침상 곁에는 애가 타는 세종과 소헌왕후가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을 겁니다. 온갖 약재를 구해오고 어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했을 테지만 어린 생명은 점점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꽃다운 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인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꿈꿀 수도 있었던 어린 공주의 비극적인 죽음은 궁궐 전체를 깊은 슬픔으로 잠기게 만들었죠. 특히 세종대왕의 슬픔은 그 어떤 신하도 감히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한동안 어좌에 앉아 망연자실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절절한 비통함만이 가득했겠죠. 세종은 정수공주의 죽음 이후 무려 사흘 동안이나 수라를 들지 못했으며 신하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의 장례 행렬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왕이 백성들의 눈에 띄는 것은 물론이고 왕실의 상여를 직접 따르는 행위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런 관례와 시선을 모두 뒤로하고 그저 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밖까지 나섰던 것이죠. 어둠이 깔린 밤, 왕의 행렬이 아닌 한 아버지의 애통한 발걸음으로 상여 뒤를 따르던 세종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을 겁니다. 평생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성군에게도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슬픔이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는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위엄보다 딸을 향한 지극한 부성애를 택했던 것이죠. 정소공주의 요절은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이기 이전에 그 역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자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이처럼 절절한 부성애의 기록은 훗날 세종대왕을 더욱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비통함은 비단 궁궐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왕실의 경사는 곧 나라의 경사였고 왕실의 비극은 곧 나라의 비극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정소공주의 갑작스러운 요절 소식은 궁궐 밖 저작거리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왕실의 안녕을 늘 염원했고 특히 왕실 자녀의 죽음은 하늘의 뜻과 연결되는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혹시라도 왕조의 안정성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닐까, 혹은 하늘이 노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했을 겁니다. 고통받는 민생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지, 왕실의 슬픔이 나라 전체의 불안감으로 번지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피어났을 거예요. 궁궐 안팎의 관리들 역시 공주의 죽음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한나라의 기틀을 다지던 중요한 시기에 왕실의 비극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혹여 이 사건이 민심을 동요시키거나 국가의 운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당시 의학기술의 한계 또한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하는 무력감을 더했을 텐데요. 어린 공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의원들이 밤낮으로 매달렸겠지만 결국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왕실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평범한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슬픔과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정소공주의 죽음은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당시 백성들에게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위엄 뒤에 가려져 있던 인간적인 면모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백성들은 이 비극을 통해 왕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을 느꼈을 겁니다. 왕실의 슬픔이 곧 자신들의 슬픔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에 마냥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그는 백성들을 위해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정소공주의 죽음은 세종의 개인적인 삶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통치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깊은 슬픔을 백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보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깊이 헤아리려 노력했을 겁니다. 특히나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절실히 이해하며 백성들의 아픔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었을 테죠. 밤늦도록 홀로 어좌에 앉아 국정을 살피던 세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그리움과 백성을 향한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정소공주의 짧은 생애를 통해 인간적인 한계와 왕으로서의 무한한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비극을 겪으면서도 이를 백성을 위한 정치로 승화시키려 했던 그의 노력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위대한 업적들 또한 어쩌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딛고 모든 백성이 차별 없이 지혜를 누리기를 바랐던 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이 마치 어린 딸의 요절처럼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수도 있었겠죠. 정소공주의 무덤 앞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세종의 뒷모습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딸의 죽음은 세종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지만 동시에 백성을 향한 그의 애민정신을 더욱 불태우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죠.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단순한 왕실의 개인사를 넘어 조선 왕실의 인간적인 측면과 당시 시대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더 나아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시면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의 통치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절절한 부성에는 그가 단지 완벽한 군주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을 지닌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가장 사랑했던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세종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백성을 위한 정치로 승화시키려 고뇌하고 또 고뇌했죠. 백성의 삶을 보듬는 일이 곧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 믿었을 겁니다. 한 나라의 군주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소공주의 짧은 삶이 있었기에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더욱 인간적인 깊이를 얻고 완성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궁궐의 빈터를 거닐거나 오래된 기록을 들여다보며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상상해 봅니다.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역사 속 위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겪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사를 단순히 업적의 나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죠. 시대를 초월하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는 비록 수백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정소공주의 짧은 생애는 세종대왕의 역사 속 위상에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 주었듯이 역사 속 작고도 소중한 존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쩌면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더 풍성하고 인간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